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2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24일차입니다. 네, 더 시스템. 네, 오늘은 212페이지예요. 212페이지. 성공기술 세 번째, 업무를 위한 글쓰기. 네, 여기 또 읽어볼게요. 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운 기본적인 내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쓸 줄 알았으니 더 필요한 건 없다 싶었다. 그 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업무 문서조차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수준 높은 글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다. 글쓰기에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을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위한 글쓰기 수업에 등록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비용을 대준다면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가능한, 가능한 한 많이 배워두는 게 나의 전략이었다. 이 수업으로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기대는 없었고, 그저 좀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한 비법이나 요령 정도만 익혀도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오후 시간에 단 2번 진행된 수업이 내 삶을 바꿔놓았다. 결국 업무를 위한 글쓰기의 핵심은 요점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당신도 글을 쓸 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바로 앞문장을 살펴보라. 내가 일부러 문장 안에 불필요한 단어를 집어넣었다. 알아챘는가? 앞문장에 당신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미는 불필요한 단어다. 이미를 없애면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를 지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미는 불필요하다. 업무를 위한 글쓰기의 기본은 바로 이런 점을 깨닫는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개념을 특정 순서로 배열할 때 우리 뇌가 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한다는 사실도 가르친다. 예를 들어 우리 뇌는 그 소년이 공을 친다를 그 공은 소년에 의해 더 잘 쳐진다. 보다 더 쉽게 이해한다. 첫 번째 문장은 능동문이고 두 번째 문장은 수동문이다. 작은 차이지만 문서 전체가 수동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읽는 사람이 피곤해진다. 결국 설득력 있는 문장을 구사하는 사람은 평범한 문장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다. 깔끔한 글쓰기는 글쓴이를 더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며 글쓴이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든다. 업무를 위한 글쓰기는 유머러스한 글을 쓸 때도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단어와 수동문은 유머가 치고 나올 타이밍을 없앤다. 똑똑하고 설득력 있으며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이틀 동안 업무를 위한 글쓰기 과정을 들어보기 바란다. 평생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이틀 만에 배울 수 있는 수업은 그리 많지가 않다. 글쓰기도 좀 배울 필요는 좀 있다. 어떤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따로 지금 글쓰기를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죠? 제가 하나 추천, 강력 추천, 의식 수업을 들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통합 교육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왜냐면 달라지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제 자신 자체도 그렇고, 에너지가 달라지고 높아지는 거, 그쵸? 그래서 사소한 질문들이 많은데, 안 하고 있었던 것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최상기님 질문해야죠. 질문. 찾아서. 왜 안 해? 수업 시간에 수업료를 내고 들으면서 최대한의 그 교육의 가치를 받는 거. 그래서 그 교육의 가치를 내가 받는 거, 가질 수 있는 거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질문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미팅 요청을 하시면 미팅을 해드릴게요. 예. 미팅 요청하시면 줌으로 미팅하면 되니까 미팅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 답이 다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더 똑똑해져요. 의식 수업을 들으면 더 똑똑해지는. 저는 똑똑하지 않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더 똑똑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인식을 안 했을 뿐이지. 예, 맞죠? 예, 그렇다고 하시네요. 우리 여기 또 백 씨가 또 계시네요. 백선현님 부자 가문이래요. 부자 가문.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엄마도 백 씨야. 딸 이름도 똑같아. 신기하지 않아? 뭐 짜고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딸 이름은 김민지야. 엄마 성은 백씨야. 저보다 이름이 더 좋아요. 선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볼게요. 그래서 의식 수업이 답이 엄청나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볼게요. 성공기술 네 번째 회계. 회계예요. 나는 회계라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따분함 때문에 배울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회계의 기본은 알아야 한다. 설사 당신이 직접 회계를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당신이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혼란으로 다가올 것이다. 반대로 스프레드 시트에 현금 흐름 계획을 세워 기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도움이 되지만 세금과 소위 말하는 돈의 기본 시간적 가치를 이해한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회계는 경제와 경영에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있다. 따라서 각 분야에 해당하는 회계 관행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동네에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아주 작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다. 주인이 바뀔 때마다 메뉴와 분위기도 늘 따라 바뀌었다. 그때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테이블 수가 너무 적어서 애초에 수익을 내지 못할 상황이라는 거였다. 아마도 새로운 주인들은 다들 요리 실력은 있지만 회계에는 문외한인 듯 했다. 회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서류상으로도 수익을 내기 어려워 보이는 사업 모델을 추구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물론 사람을 고용해서 회계와 현금 흐름 계획 수립을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당신이 직접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스스로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쌓아 스프레드 시트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하루 종일 얼만큼 들어오고 얼만큼 들어왔을 때 하루 종일 계속 들어오진 않잖아요. 가게를 할 때는. 근데 들어왔을 때 그렇죠? 들어오는 거와 그다음에 내가 지출하는 거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같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이거를요 저희 신랑 남편이요 진짜 딱 보면 딱 훑어봐요. 그래서 손님이 좀 있겠군 없겠군 몇 잔 몇 그릇 정도 팔려 나가겠군 이거 이제 새가 얼마 이게 쫙 이제 경영과 출신이라서 이게 쫙 짜르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돼야지 그게 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대뽀로 하는 스타일이고 아무 생각 없이 느낌이 피리와 그럼 그냥 무대뽀로 하는 스타일이고 저기 너무 현실적인 스타일이고 근데 어느 정도는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을 할 때 특히 뭐 월급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떨 것이다라는 거,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회계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뭐 굳이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성공기술 디자인이에요. 다섯 번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좋든 싫든 모두 디자이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나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자녀의 학교 행사에 사용할 전단지를 디자인하기도 한다. 집을 꾸미거나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일 옷을 구입한다. 과거의 디자인은 예술가나 관련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스스로 디자인을 해야 한다. 네, 여러 가지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진작 한번 배워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젊을 때, 지금은 오로지 그냥 의식 수업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젊을 때는 이것저것 배워두면 다방면으로 쓸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양하게 배우질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좀 다양하게 가르치다가 자기가 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선택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하는 거, 나는 애초에 디자인 감각이란 게 없는 사람이었다. 디자인에는 사실상 어떤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기까지 했다. 디자인을 보는 눈이 있어야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은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전 읽으면서, 아니, 디자인 얘기하는데, 아린이가 손녀딸이요. 그, 무슨 행사, 어린이집 행사를 하는데 춤을 추는데, 진짜 열심히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춰갖고, 점핑을 하면서 막 춤을 막, 그냥 휙 도는데 점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그 굿굿바이 있잖아요. 그 제가 굿굿바이를 막 가르쳐 줬거든요, 애들한테. 아이 하면서 어제 애들하고 있으면서 막 놀았어요. 가르치면서. 그랬더니 화사 있잖아요. 웃겨가지고. 아니, 우리 아린이 웃겨가지고 화사를 딱 보더니, 치아린 닮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작은 게 화사 눈이 좀 그렇잖아요. 비슷하게. 이게 닮았다 소리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화사 그 국국바위가 되게 요새 유행이잖아요. 완전 유행이거든요. 성시경하고도 또 찍었더만 거기 또 찬조 출연을 해가지고 보니까. 근데 최아린 닮았다는데 뭐 웃겨 죽겠는 거야. 그러더니 화사가 혼자 또 막 춤을 추는 모습이 딱 보면 최아린 엄마다 이러는 거야. 이게 눈이 다 자기 엄마하고 자기하고 닮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약간은 그 춤에도 약간은 소질이 좀 약간 이제 그냥 아주 못하는 아주 백댄서로 나가는 막 이게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너무 이렇게 몸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화사 닮았다 소리 얼마나 웃기든지 그냥 어제 혼자 진짜 혼자서 진짜 웃었어요. 화사 닮았다 그래 자기가. 그런데다 요새 단발머리를 잘라가지고 파마만 살짝 해주면 딱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냥 웃긴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 말씀을 같이 웃을 그냥 웃고 싶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디자인도 어릴 때나 젊을 때 한번 해보면 집안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근데 굳이 배우지 않아도 내가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면 요새 찾아보기도 하죠. 찾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요새는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경 디자이너는 마당에 동일한 종류의 덤불을 2개도 4개도 아닌 3개를 조성하는 게 좋다고 말할 것이다. 홀수 배치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덤불 3개를 세는데 디자인을 보는 눈까지는 없어도 된다. 적어도 그 경우에는 전문가와 똑같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 잡지 표지나 유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구성할 때는 기본적인 템플릿 몇 가지만 고려하면 충분하다. 가장 널리 쓰이는 템플릿은 L자형 레이아웃이다. 화면에 크게 L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보통 L자가 형태를 따라 내용이 촘촘하게 배열되고 L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비어있다. 화가들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유화를 떠올려 보자. 오른쪽에 나무 하나가 솟아있고 아래에는 가로로 펼쳐진 대지가 있으며 비어있는 왼쪽 상단에는 하늘이 펼쳐져 있다. 이 구도에서 L자를 회전시키면 그림이 들어간 공간과 빈 공간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L자 레이아웃은 유지된다. 사진을 찍을 때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인물을 사진 한가운데 넣는 대신에 L자 형태의 한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고 지면은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비어있는 공간에는 풍경이나 황혼을 담을 수 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나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다. 4분면의 한 공간은 다른 세 공간에 비해 여유를 남겨놓는다. 디자인이 훌륭한 잡지들을 훑어보라. 그림과 사진에서 L자형 디자인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당신에게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과 디자인에 쓸만한 틀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몇 가지 요령만 배워서 활용해도 사람들은 당신을 왠지 모르게 감각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관심 있는 분야를 하면 돼요. 굳이 관심 없는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스타나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문득 이거 이 영상 어떻게 이렇게 찍지? 영상을 잘 찍어서 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려면은 그 뭐 배우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온라인을 어떻게 뭐 하는지 막 돈을 비싸요. 그것도 100여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요. 배우더라고요. 배우는데 그걸 가지고 잘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뭔가 실용적인 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배우고 그냥 이렇게 그 자격증 쌓아놓는 거 말고, 자격증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 말고, 내가 현실에,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서 잘 쓰고들 있나? 그냥 궁금한 거예요. 몇 명이 지금 신청해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나도 한번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치.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목표가 뭐지? 그래. 나는 건강에 대해서, 카로티노이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이 마케팅에 대해서 더 파고드는 게 더 맞겠다. 마케팅을 그런데 꼭 영상으로 해서만 뭐,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으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 그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되게 그 그거 유행하는 거 아시죠? 당근의 모임에 들어가는 유행. 애기 엄마들은 애기 엄마들과 일단 친해지는 거. 모임에 들어가서 일단 친해지는 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만나서 뭐 책으로 만나야 되나? 나는 아기가 없으니까 다자녀는 다자녀인데 다 분가를 해서 책 그래서 책으로 해서 독서로 뭐 자기 개발해서 만나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팀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친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 뷰티 앤 웰니스, 그쵸? 마케팅. 뭐 요새는 뭐 마케팅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막 영어도 배우고 막 영어도 안 배워도 되겠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바짝바 끝나고 나서 우리 소녀딸이 책을 읽어달라 하는데 몇 권 읽다가 있잖아요. 어떤 책을 영어 책을 가져오는 영어 책을 할머니 영어 못하는데 그랬더니 영어 책을 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제가 딱 있잖아 일로 와봐라 하면서 앉으라고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갖고 와서 어떻게 앉아 아세요? 챗GPT로 사진을 딱 찍어서 이거 딱 찍어 짝짝짝짝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딱 해놔놓고 딱 찍어 놓고 이거 읽어줘. 더 천천히 읽어줘. 더 천천히 그래서 챗GPT한테 시켰어요. 영어로 발음.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거 뭐 있잖아요. 뭐 어딜 가도 요새는 해외를 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챗GPT 있겠다, 뭐 있잖아요. 동시 통역하면서 이렇게 뭐 파파고인가요? 그런 것도 있겠다. 뭐 사진 찍으면 텍스트인가요? 또 꼭 누르면 번역 다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다가 이렇게 해서 책을 읽어줬다니까요. 영어 책을. 내가 영어를 못해도 이제 뭐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따르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 내가 어떤 목표가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이제 깊숙이 좀 해야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친해질 것이냐. 그렇죠?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공기술 6번 화술이에요. 네. 화술이 뛰어난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말을 할 뿐이다. 하지만 대화와 말하기는 결코 같지 않다. 대화하는 거랑 말하기랑 다르다라는 거죠.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기법을 알고 있다. 나는 대화의 기술을 모르는 채로 인생의 반을 보냈다. 10대의 나는 대화란 시간 낭비에 불과하며 피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 대화가 필요한 이유를 들어보긴 했지만 굳이 그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나는 따분한 사람이었다.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10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아마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계획하기 위해서, 불평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교감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서, 잘난 척하며 떠벌리기 위해서 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항목들 중에서 떠벌리기, 불평하기, 정보 교환하기에 집중한다. 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신념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는지 말도 어릴 때부터 잘한 너는 말을 너무 잘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말을 또 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칭찬이 근데 이제 어떤 신념, 어떤 습관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대화의 본질을 모르거나 대화의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도 몇십 년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대화의 본질도 모르고 대화의 방법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의식 수업 들으면 이거 총체적으로 다 잡혀가요. 신념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듣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찾으면 찾을수록, 놓으면 놓을수록 이게 정돈이 되어 가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 싼 가격에 교육비가 저렴한 가격에, 그쵸? 저렴하죠, 교육비가. 저렴한 교육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대화의 기술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며 내 생각보다 대화의 이 점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은 앞서 언급했던 데일리 카네기 강좌에서였다. 수업 주제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였지만 파티나 사업성 모임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기술도 배웠다. 이 기술이라는 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단순했지만 효과는 100%였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공통 관심사를 찾을 때까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전부다. 데일 카네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되살려 요약하자면 이렇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 사세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취미나 좋아하는 운동은 있나요? 어디 여행 가실 계획은 있나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근데 저도 항상 질문을 해요. 몇 살이세요? 부터 시작을 하죠. 어디 사세요? 그쵸? 몇 살이세요? 그럼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그럼 어디 사세요? 네, 그거 순간 처음 만나도 물어보는 거야. 아기가 몇 살이에요? 뭐 그래도 되고 남편은 무슨 일 하세요? 물어봐요. 그냥 직장 생활하는지 사업하는지. 그럼 본인은 일이 있으세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의식적으로 더 나가려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엄마 아빠의 그 다니시던 직장은 어떤지, 거기에 내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 유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후다다다다닥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자연스럽게 내가 질문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래가지고 얼마 벌어요? 전 그것도 옛날에는 못 물어봤거든요. 물어봐요. 그럼 직장 생활해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벌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안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편안하게 저는 물어봐요. 제가 편안하면은 그 사람도 상대방도 편안하게 대답을 해요. 대충 뭐 이래, 아, 그래요? 그러고 자존심 상해하면은 조금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얼굴일 경우가 있어. 얼굴일 경우에. 그러면 그건 또 그대로 또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꼬치꼬치꼬치 캐물으면 또 안 되고. 그럼 자존심 상하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쫙 있죠. 질문하는 거, 질문요법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여기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요거는 내일 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대구에서 수업이 있네요. 토요일은 이제
돌아가고요. 네, 서울의 교육이 3월 7일, 8일 외우셨죠?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시크릿, 네, 마무리 한 해. 누가 또 이제 석사과정, 예, 그 치유사 자격증 받거든요. 자격증 받기 전에 혹시나 초대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2명 얼른 초대하세요. 지금 1월 2월 중순 안에만 되면 너무 늦으면 안 되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1월까지는 2분을 신규 초대를 하셔서 네, 치유사 과정을 잘 밟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단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2명씩 초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대 하고 이렇게 놓고 계시지 말고 신규 초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나고 명상 시간 있고요. 1월 18일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초대까지 해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내가 설명하지 말고 초대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